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는 사회의 구조가 어떻게 크게 변화할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전자 연구의 발전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비용과 시간의 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생명과학의 지평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향후 20년 이내에 많은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준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노동시장에서는 고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기업의 수익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동화와 기술 발전이 일자리 수요에 미치는 복잡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코닥의 첫 상업용 디지털 카메라가 그들의 몰락을 초래할 기술이 된 사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기업은 지수적 성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지 못했으며, 이는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을 때 기업이 직면하는 위험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과거의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자동화의 발전은 이미 많은 산업에서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인간 노동의 필요성을 줄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 자동화된 창고 시스템이 도입되어 기존의 일자리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생존 전략을 찾아야 할 타이밍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자율주행차의 도입으로 인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차의 발전은 기존의 운전 관련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며, 이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중대한 도전입니다. 이런 변화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불평등이 심한 사회에서는 약물 사용과 범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의 안정성을 저하시켜 결국 더 큰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등 문제를 간과한다면 그 결과는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 이동성을 저해하며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 문제로 인해 직업 변경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정책 제안처럼 임금 비율을 조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고위직의 급여를 제한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사회 정의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에게 지급될 경우 이는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통계적 데이터가 부족해 실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기본소득이 사회 프로그램을 대체하게 된다면 유료 서비스와 같은 필수 서비스의 제공 방식이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방치되면 유료비가 급등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전통적인 노동 가치 창출과 분배 방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오픈 소스 사회로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이는 혁신을 촉진하고 협력적인 사회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교육 모델이 여전히 지배적이라는 사실은 현재 교육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온라인 교육도 단순히 기존 모델을 디지털화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식은 학습자에게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교육 코스의 90%가 미국에서 제공되며 그 대부분이 영어로만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의 73%가 영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교육의 접근성을 크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멘토링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동기를 부여해주는 멘토가 없이는 학습자가 깊이 있게 참여하고 성장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멘토링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더욱 발전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자동화와 로봇 기술의 발전은 생산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렴한 인건비를 가진 국가에서의 생산을 감소시키고 선진국으로의 제조업 복귀를 유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중국의 노동자들은 자동화로 인해 직업이 줄어드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정성이 증가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범죄와 폭력의 우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구 증가와 자원의 한계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위협이 됩니다. 따라서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사고방식과 개혁이 필요하며 현재의 시스템을 지속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떤 변화를 꾀해야 할까요? 지구의 해양은 산소를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현재 가장 많이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건강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해양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탄소세와 같은 정책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해결책과 계획이 함께 필요합니다. 기술 혁신과 나노기술이 미래의 해결책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러한 기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덴마크와 이탈리아의 사례처럼 일부 지역에서는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지역 모델이 글로벌 차원에서 통합되어야 하며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국제사회로서 서로 협력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국제적인 협약이 필요합니다. 여러 나라가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데 동의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촉진해야 한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이러한 협력이 우리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방형 소스 시스템은 단기적으로는 느리지만 결국에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사례를 통해 이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더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연구 결과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연구가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이를 공유하지 않으면 다른 연구자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모든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입니다. 북유럽은 개방적 연구의 모범 사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이러한 접근법이 전 세계 다른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커뮤니즘과 오픈소스의 차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오픈소스는 중앙집중적인 시스템과 달리 분산된 시스템으로 자율성과 혁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윤리적이고 환경을 고려하는 접근 방식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사회적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혁신을 활용하며 자금 조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경향을 주목해야 합니다. 베네핏 코퍼레이션은 이익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기업과 유사하지만 사회적 사명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매년 독립적인 감사기관이 사명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베네핏 코퍼레이션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책임 있는 경영을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코치서핑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숙소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조직 역시 베네핏 코퍼레이션입니다. 이는 비영리보다 더 유연하게 자원을 활용하며 수익을 통해 사명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혁신적인 모델을 통한 사회적 가치의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활용한 RAP 프로젝트는 자가 복제 가능한 기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미래의 무한한 자원을 이용해 거의 모든 것을 무료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는 개방형 소스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전을 통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실리콘밸리 외에도 뉴욕, 베를린, 코펜하겐 등 다른 도시에도 유사한 창업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인큐베이터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여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가 더욱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공유 경제는 창업자와 기업가들 사이의 신뢰 기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유 경제의 가능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엑스프라이즈와 같은 혁신적인 프로젝트는 인류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금을 걸고 도전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창의성을 자극하고 전 세계의 다양한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런 도전을 통해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2013년 멕시코의 기름 유출 사건 이후 한 예술가가 친구들과 함께 기름 청소 속도를 2배로 증가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아이디어와 협력으로도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에서 협력의 힘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현대 생명공학에서는 저렴한 기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암을 조기에 검출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의료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혁신이 가져올 변화를 기대해야 합니다. 말라리아 검출을 위한 저비용 장치가 개발되어 증상이 없는 감염자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와 인도 같은 지역에서 전염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